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미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코피 왜 경풍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코피를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82번째 이야기는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과 코피, 경풍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515쪽에서 519쪽에 펼쳐진 이야기를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코피가 터지는 것은 내 몸 어딘가에 염증이나 노폐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면 뇌손상, 경풍, 뇌졸중까지 갈 수가 있으므로 빠르게 다스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과 코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피를 줄줄 쏟아서 입안까지 코피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내 아이는 평소 매우 건강하고 잘 뛰어놀곤 했는데 갑자기 코피를 쏟아내는 걸 보고 부모들이 기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님을 실감하고 병원에 가면 더 큰 병원에 가보다 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여하고 병원을 다녀본들 이리저리 가슴만 태우다 얻는 결론은 아이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충격적인 선고 같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그래야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느니 평생 수혈로 살아가야 한다는 등 가슴 무너지는 소리를 듣거나 엄청난 병원비로 맥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수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돈이 넘쳐나 수혈 또는 골수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수혈을 받으면 상대편 그 피의 유전자 구조로까지 변형이 되고 면역 기능의 부작용과 함께 또 골수 이식에 필요한 병원비가 엄청 많아 이 집 저 집 돈 빌리려 헤매다가 서로 감정만 북받쳐 정마저 멀어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네 번째, 따라서 평소 자녀의 손을 한번 만져보고 차가우면 체내 염증 제거로 예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수년 동안 병을 키워서 더 큰 병을 만드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이 왼수지 우리 자식에게 왜 이런 몹쓸 병이 왔는가 하고 푸념 섞인 소리들 하고 있죠. 멀쩡하던 우리 아이가 왜 하고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왔는가 하소연만 하는데 병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과 코피가 터지는 원인은 뭐냐? 자, 지금 위에 있는 이쪽 그림은 정상적인 건강한 적혈구와 혈장이 잘 움직이고 있는 그림인데 아래 그림은 이미 적혈구가 수명을 다했거나 쓰잘데없는 염증과 혈장이 지금 너무 많죠. 즉 적혈구 수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림이죠. 첫 번째, 원인은 분명합니다. 체내 염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정세가 바로 뭐냐? 평소 손발이 차갑거나 속이 불편하여
뼈가 저체온이 되어서 골수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건강할 때 생긴 적골수가 병적으로 바뀌면 황골수로 바뀌는 이유는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을 때 그 헤모글로빈의 정보를 그대로 물려받죠. 이때 생겨난 과다한 염증이 유전된 선천성 재생불량성 빈혈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천적으로는 부모들이 아이가 아프면 맹신적으로 잘 낫는 병원만 찾아다니죠. 잘 낫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몸에 있는 모든 면역 기능을 말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나 해열제, 주사제, 백신, 약제 등 체내에 너무 많은 염증 인자를 넣었기 때문에 그 생산된 염증을 너무 많이 주입하였거나 넣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또 생활 중 과식, 환경적인 충격, 자신이 이겨내지 못한 충격으로 만들어진 체내 염증이 쌓이면서 면역계 이상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과도한 체내 염증으로 생성된 항체가 자신의 골수, 뼈 안에 있는 줄기세포까지 염증으로 공격해서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은 뼛속 골수까지 침투한 염증으로 체내 세포의 모체가 되는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하여 생산되는 적혈구나 백혈구 수보다 버려지는 적혈구 수가 더 많아져서 염증과 혈장이 너무 많아진 질병입니다. 일곱 번째, 이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가 감소하는 질병입니다. 보통 재생불량성 빈혈은 서양보다 동양인의 발생 빈도가 배 정도 높은 이유는 이 야가의 오남용이 더 동양이 심각하죠. 또 충격의 다양한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체내 염증 지수가 서양인보다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과 코피의 증상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기증을 느끼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자, 두 번째, 보통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혈소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피부 가장 가까운 모세혈관이 터지는 코피, 출혈 현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여기저기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들거나 연약한 피부 부위의 혈관이 터지는 잇몸 출혈, 월경 가다 등 여기저기 출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또 체내 염증이 누적되어 생긴 만큼 혈액 내의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여 허약하고 피로하고 운동 조금만 해도 호흡이 곤란하고 어지럽거나 혹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과립구의 감소로 인한 또 세균으로 감염이 또 빨라지죠. 그렇게 되면 발열 혹은 폐렴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혈소판의 감소로 인하여 피부 여기저기 붉은 반점이나 질출혈, 위장관 출혈, 망막 출혈 등 여기저기 출혈이 발생하거나 이것이 심해지면 경풍 혹은 뇌혈관, 뇌졸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좀 심한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은 1년 내에 절반 정도의 환자가 감염 또는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혈류순 따기로 체내 염증을 빼내 주어서 적혈구 수치를 높이고 건강한 백혈구 수치까지 높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 골수의 적혈구 생산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빠르거나 적골수가 저체온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골수가 황골수로 바뀌면
이 코피나 빈혈 현상이 점점 더 자주 생겨납니다. 7번째, 이 백혈구 중에서 호중성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면 혈액암이나 백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빠르게 손따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오직 유일한 방법이고 아주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공짜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따기로 치유해 주면은 대부분이 쉽게 낫습니다. 4번째, 자 그럼 왜 코피를 흘리느냐? 코피 흘리는 원인은 자 첫 번째, 사람의 심장은 자동 펌프하고 같죠. 보통 전기용 자동 펌프는 땅속의 깊은 곳에 물을 빨아 올려서 회전하는 모터 팬으로 펌프질하여 물을 여기저기 보내듯이 심장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데 막힌 곳이 많으니까 제일 피부 가까이 있는 코 안의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이 바로 코피죠. 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이 심장은 정맥의 피를 흡입하여 심장의 펌프질 압력에 의해 동맥으로 피를 내보냅니다. 이때 펌프 전원이 약하면 펌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심장에서도 자동 펌프의 전기처럼 심장의 산소와 양분의 공급이 느려지면은 이게 협심증 혹은 심장병과 같은 관련 질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 많으면 심장병이 저절로 생깁니다. 3번째, 코피를 흘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장에서 보낸 피의 출구가 어디엔가 막혀있기 때문에 과다한 체내 염증과 죽은 적혈구가 바로 코피 흘리는 원인이죠. 4번째, 그리하여 가장 약한 혈관이 터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가장 약한 피부 가까이에 노출된 모세혈관이 코이기 때문에 코피가 터지는 것이죠. 5번째, 그리고 사람마다 출혈되는 부위가 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잇몸,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 눈도 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귀가 윙윙거리기도 하고 잇몸이 아픈 것도 다 한결같은 이유입니다. 6번째, 이러한 체내 염증이 과다하여 생긴 전조증세를 방치하면 더 큰 화를 입게 되기도 하므로 설마하는 불신에서 벗어나 믿음을 가지며 손따기로 치유해보세요. 쉽게 치유가 됩니다. 5번째, 빈혈과 코피의 양과 여러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코피 흘려서 닦아주고 있는데 코피 더 이상 안 흘리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몸에 막힌 곳을 빨리 뚫어주면 쉽게 코피가 멎습니다. 자, 첫 번째, 흔히 심한 운동이나 무리한 일을 하고 나면 체내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코피를 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동이나 심한 노동으로 체내 노폐물이 심장에서 먼 쪽의 모세혈관을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코 안의 핏줄이 터지는 것이 바로 코피죠. 2번째, 이 심장이 끓는 피가 머리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코피가 터지지 않고 머리의 피가 계속 솟구치면 뇌세포가 파괴되든지 뇌출혈로 경풍 또는 뇌졸중 현상이 나타나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3번째, 코피를 심하게 쏟으면 빈혈이 발생합니다. 흔히 백혈병 다음으로 난치병에 속하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것도 코피를 다량으로 쏟은 후 생겨난 결과입니다. 평소 손발이 찬 상태 혹은 위장장애가 겹쳐 오장육부의 혈액순환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며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코피를 쏟아내기도 하고 심하면 피를 토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4번째,
코피를 쏟아내기 전의 전조 증상은 우선 손발이 차거나 그 다음 무릎, 허벅지 혹은 팔뚝까지 냉기가 흐르거나 평소 무서운 꿈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자주 눌린다든지 혹은 심한 두통, 눈과 코, 귀, 잇몸에서 피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5번째, 또 음식을 잘못 폭식, 과식하거나 급히 먹으면 속이 거북하고 등이 아프거나 변이 유난히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아랫배가 차거나 회음부나 사타구니, 뿌리 부분의 피부가 유난히 검거나 또 팔과 다리에 유난히 털이 많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은 면역력도 떨어져 있지만 빈혈도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6번째, 빈혈과 코피의 응급조치입니다. 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옛날 우리가 어른들에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쳤던 곳이 바로 이 회초리 쳤던 이 위치죠. 성산이라는 위치입니다. 첫 번째,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으로 평소 손발이 차갑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얼굴이 검붉거나 반대로 아주 얼굴이 청백하고 하얀 사람 혹은 백혈병, 감기 등 질병 증세가 심각하여 하체의 혈류가 막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2번째, 가벼운 증상의 빈혈, 멀미, 코피, 딸꾹질은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요 마디를 5에서 7분 동안 계속 번갈아서 지압해 줍니다. 지압해 주고 주무르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코피가 서서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계속 첫 번째 마디를 주물러 주면은 발 쪽으로 피가 쭉 내려가서 내압이 낮아서 코피가 서서히 멎습니다. 세 번째,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종아리, 장단지 아랫부분 있죠. 성산혈을 세차게 서너 차례 뒤로 돌아서 차례시켜서 발로 이 성산혈을 세게 꽉 쳐줍니다. 3번 정도 쳐줘요. 양쪽 동시에. 그래서 세게 쳐주면 하체로 피가 빠르게 내려가서 코피, 딸꾹질, 멀미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좋은 지압자리입니다. 4번째, 장기적인 치료 방법은 매일 뜨거운 물에 손과 발을 30분 정도 담근 후 잠을 청하고 최소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코피 흘리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반신욕을 하면 뇌압이 높아져 코피가 더 터지므로 절대 반신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임시적인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천의 염증을 빼내는 농백혈 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번째,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손이나 발에 막혀버린 혈류를 개선하는 다음의 혈류 손따기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 이런 현상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대뇌가 무력해져서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일상의 생활 자체도 의욕을 잃거나 늘 짜증을 부리고 혹은 늘 부정적인 사고로 일관하거나 조급증 혹은 무슨 일인지 미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등 인상이 찌푸려져 있거나 끊임없이 화를 내는 성격으로 바뀌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8번째, 재생불량성 빈혈, 코피 치료 손따기 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책에 있는 것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까지 밝혀진 인간의 혈액형의 종류가 한 27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받으면 합병증이 늘어나거나 상대편 피가 내 몸에 들어오면 적군으로 인식하여 염증이 더 증가하거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지어는 유전자 DNA 구조까지 변형될 수 있으므로
수혈보다는 반드시 자연치유의학으로 혈류 손따기로 염증을 빼내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체내 염증을 빼내면 적혈구 수치와 건강한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세 번째, 공짜로 얻은 정보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나의 아이를 손따기로 다스려서 새 생명으로 살려주세요. 네 번째, 딸점은 간단합니다. 기본 손따기 라사, 기본 손따기 라사, 나사, 다사, 여기 다네, 그죠? 다사, 다사, 나사, 라사, 가와 마, 요게 기본 손따기죠. 여기에 자 A 마이너, 여기가 A 마이너입니다. A 마이너, B 마이너, D 플러스, 그 다음 여기 다가 있죠. 다.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딸점이 많다 싶으면 기본 손따기 하고 추가 손따기는 다음 날 혹은 뭐 3일차 된 날 언제든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아기의 경우 딸점이 많다면 기본 손따기를 하고 다음 날 추가 손따기로 다스려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분은 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중지나 특히 약지 이런 부분에 이런 염증 고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피와 고름이 섞여서 또 잘 모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 거품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아예 막히면 피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막혀서 피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주위 아무 곳이나 일단 피를 빼내줘야 혈류가 통합니다. 여섯 번째, 농백혈이 나왔다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거의 이제 몸이 좋아지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다스려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호전병은 왜? 몸이 염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 몸이 저체온이니까 몸에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체온이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이걸 즐겨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 열을 어떻게 넣느냐? 간단해요. 따고 난 뒤에 방을 뜨겁게 한 다음에 발끝에서 머리까지 입을 덮어주면은 30분 지나면 막 땀을 줄줄 흘리고 한두 시간 지나면 정신없이 자고 나면 그만 열도 다 내리고 개운해집니다. 열을 내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열을 더 가해줄수록 더 빠르게 열이 내립니다. 이때는 반드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입을 완전히 덮어주어서 환자 스스로 내뿜는 자기 숨의 호흡으로 자기 몸을 데우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 보실 이미지네요. 여기 사진 보니까 2003년 됐네요. 20년 전의 사진이네요. 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83번째 이야기는 탈모, 비듬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과 탈모의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듬과 탈모의 원인은 두피에 염증이 많거나 노폐물로 막혀있는 것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상체에 일이 많거나 뇌압이 높아진 게 주 원인입니다. 자,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